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안전진단 등등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다가 재테크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제대로 알고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시간 투자금이 묶여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따라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역시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 소형 신축 빌라 등이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살 경우에 수요자들이 세금을 낼 때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세제 완화를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중동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도 서울권의 경우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과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핵심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경우에 1가구 1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주택은 앞으로 2년간 매입해서 임대 등록을 하면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기 임대가 부활하는 대신에 임대 의무 기간은 6년이 될 가능성이 아마 커 보입니다. 세제 혜택은 기존 4년 단기 임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기금융자 한도 상한도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었던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정액 추가 제한도 완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임대 의무 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면은 임대료 시세 반영도 가능토록 개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더 긴 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 주체는 장기 임대 리처로 한정하는 대신에 임대 기간은 20년을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함께 완화를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에 금지된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죠. 사실상 내부 구조와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별로 없죠.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앞으로 발코니가 설치되는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 알아두시고요. 또
300가구를 넘을 수 없게 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방 설치 제한도 역시 풉니다. 지금은 전체 가구 수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죠. 30제곱미터 미만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 3개까지 허용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 공유 차량 주차 면적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차장 규제도 대폭 푼다라는 것입니다. 채권까지 가구당 0.6대의 주차면을 만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차면 수를 100%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서 가구당 0.17대로서 절반을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은 0.26대를 설치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과 보정 지원도 늘리는 방안이 나왔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죠. 대출 보증 한도를 70%에서 80%를 확대하고 공적 보증 지원도 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융자 한도는 분양의 경우에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임대는 장기 일반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공공지원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등으로 대출금을 높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도심 비아파트 시장이었는데 정부가 적극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로 표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서 한마디로 여와 야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이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것이 현재 제 개인적으로 봐서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재테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투자에 기한다면은 분명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